원과 토반, 아전이 있어서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지만 끊고 뭐예요? 농민들을 괴롭히는 원, 토반, 아전들 나쁜 놈들이죠. 농민을 수탈하는 존재들. 토색질이나 하고 백성들 붙잡아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가 피우고는 하는데 백성은 백석대로 세미, 쌀로 세금을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모른 채 하고만 있었었던 국가가 어떻게 해요? 행정력이 부재하고 있죠. 무능력하죠. 백성들을 보살펴주지 않고 있는 거네.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그러니까 이까진 놈의 나라 없어도 상관이 없어. 천하의 오랑캐, 애비 자식이 맞담배질하고 남매 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요만큼 과로해놓고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은 이런 거였죠. 저런 야만스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래놓고 지들이 일본인들, 일인, 주인이랍시고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오히려 조선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공추를 내라 징용을 내라 야미를 하지 말라 하면서 들들 볶아대고 백성들 통제하고 공출 내라 징용해라 조선 사람들 수탈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거를 내선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즉 앞에 두 개의 단락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렇게 쓸까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수탈됐었던 경험. 두 번째 단락은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했었던 기억. 이런 거겠네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있던 없던 우리 수탈당하는 건 똑같더라. 이야기였었죠. 억지춘향 요거는 괄호 하나 해놓을게요.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것. 그걸 억지춘향 노릇이라고 하죠.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나라건 남의 나라건 있어봤자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었다. 바로 여기 한덕문이 한문덕이 아니죠. 한덕문 덕문이지 덕문이. 문덕이 아니라 덕문이지 덕문이. 덕문이 덕문이의 국가관이죠. 덕문이의 국가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곡된 국가관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 말고 여기에서의 새 나라는 뭐예요? 독립 이후에 나라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다. 나한테 나라는 이런 것이다. 신해년이면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죠. 경술합방 바로 이듬해 1911년 한생원은 그때의 젊은 한덕문은 빼앗기고 남은 돈 7마지기를 불가불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누구한테 빼앗겼을까? 고을 원에게 빼앗겼죠. 동학운동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빼앗긴 거죠. 사실 참여하지도 않았어. 7, 8명이나 되는 권솔, 식구들, 가족인데 내 논 7마지기에다가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 소작해서 가지고는 어지간한 규모의 나쁘게 입고 나쁜 거 먹고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서다. 한덕문은 그 부친과 달라서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되고 해픈 편이었다. 직접 제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해주기. 누가 말해줘요? 서술자가 말해주지.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집안 살림을 맡은 지 5, 6년 만에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허황되고 해펐기 때문에. 이 빚은 단순히 살림을 보태느라고 진 빚이 아니었다.
허황되고 해픈 값을 하느라. 그럼 어디다가 썼어요? 술과 노름의 쏠쏠이 좋아했다.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가게가 분명히 모자라는데 1년 쎄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술 먹고 노름까지 하니 늘어가는 건 빚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구한말 수탈당했던 기업, 일제강점기 이후에 수탈당했던 기업,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집안 살림 말아먹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덕문이 논 7만지기를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요약적 제시해주고 있다. 요 말 잘 기억해 둘게요. 이 맷갓을 한생원이는 길천이에게, 길천이면은 외놈이죠. 일본인에게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인지 아쉽고 한판에 또 어수룩하게 누가 어수룩했어? 길천이가 조금 어수룩했어. 비싸 선생님, 선생님 거랑 저희 거랑 다른데요? 그랬나 봅니다. 길천이는 그 맷갓에다가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이 지난 와서는 아주 한다한, 아주 빽빽한 살림이 되었단다.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되찾게 됐다라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논을 도로 되찾게 되었다는 허황된 기대를 갖고 있죠. 왜? 외놈들이 도망가면서 두고 간 땅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지. 깜빡 맷갓 생각은 아직 미처 못했던 모양이다. 마침 전신죽감에 꼿꼿이 쪽쪽 꽂은 낙엽송이 총총들이 서 있다. 대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다. 한 선원놈이 영남이 누구예요? 돈 주고 길천이 땅을 산 사람이죠.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고자 한다. 한덕문이가 자기 옛날에 자기 땅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안당 놈들, 이 맷값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불안당이라는 단어 뜻은요.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 인생 거저 먹으려는 것들. 이 맷값 벌목한다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며 고함을 치고 돌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하고 손을 멈추고 떠연히 쳐다보았다. 이놈 너로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기듯이 지팡이를 둘러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한생원과 영남이의 갈등이 있죠.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맷갓이 누구 것이냐. 이 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촌농투성이에게 읍내 사람 누구 영남이는 촌농투성이 한생원에게 무단히 해코지를 당하면서도 손을 모아서 공손히 인사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환문덕이 이유를 화내는 이유를 모르죠. 이놈 네가 이 맷갓에 손을 댔느냐? 내 땅인데 뭔 상관이요? 아니 이놈아 어째서 상관이 없냐? 내 땅인데. 누구 맷갓인데? 내 거지. 한문덕이 맷갓이야. 이놈아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죠. 아이고 참네. 별꼴을 다 보겠네. 괜히 술 먹었으면 고이 삭히시고 나이게 먹은 게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폐약질이야? 폐약질이. 늙은이는 뼈다고 다리 뼈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너 자꾸 여기 와서 꼬장 부리면 너 다리 부러뜨려 버릴 거야. 오냐 이놈아 날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너무 세게 나오니까 잠깐 타이밍을 줄이고 있죠. 아 대체 내력 이유를 말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야련지 시비를 거는 건지 이유를 말을 하라고. 이 맷갓이 그새까지 지금까지는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란 말이야.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죠.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함덕문이 것이 되는고? 길천이
일인들이 땅을 죄다 놓고 가니까 그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요게 근거가 또 되는 말인 거죠. 한문덕이 맷갓을 자신이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기에도 이렇게 화살표 하나 더 해놓을게요. 아, 예전에 이 맷갓을 길천이에게 팔았다. 그랬으니까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이제는 팔았던 땅을 공차로 도로 차지하시겠다. 그랬어. 그 개 뭐 같은 소리 이제 앵간치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남버젓이 길천이 농장 관리인인 강태식이한테 10%런 돈 2,000원 주고 계약서 받고 샀어요. 이 부분은 누구예요? 영남이가 이 맷갓이 자신의 소유다 라고 말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당연히 이 땅은 이제 영남이 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예요? 외놈들의 땅이, 외놈들이 물러갈 때 아주 약삭 빠르게 눈치 빠르게 그 땅을 돌려서 자기 것처럼 세세우고 있었던 세태의 흐름에 잘 타고 있었던 처세술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독립 이후에 토지 정책이라는 게 일반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이 토지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되죠. 이 소설에서는. 강태식이는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이거 아마 거의 100% 위조된 걸 거예요. 돈 낸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에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명령, 법이 생기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 한패거리가 되어서 일본인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부린 일이 허사했었다.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었다. 그래서 여기 B로 묶여있는 부분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게 보고 계셔야 한다. 1인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생원은 그 논 일본 마지기를 그렇죠. 돈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다. 근데 지금 한덕문이 돈이 있나? 없지. 그 땅 못 찾아와.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고 도대체 전의 임자 내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판단하는 게 한생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주먹이 화가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찾아갔지.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걸 백성들더러 돈 내놓고 사라고 했다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딨어? 누가 그런 마련을 했는고? 라면서 어떻게 국가의 토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죠? 나라에서 그랬겠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해준 게 뭐 있길래? 왜? 자신이 수탈을 당하는 중에도 나라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아직도 헛행 꿈꾸고 있죠. 계속 내 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나라야? 라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감과 원망이 있습니다.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백성이 될걸. 나라 명색이 가만히 있었다가 언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술국치 이후에 가만히 나라라는 게 앉아만 있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광복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세가 어딨어?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을 길천이에게 돈 받고 팔았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생원인가요?
한덕문이 논과 맷갓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 이게 따지면은 그나마 이게 제일 논리적인 사고지.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게 돼야지.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이유로 나라가 뺏어 명을 들어? 아유,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겁니다. 밑에 논 이야기 전체 줄거리는 다 확인이 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제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역사의식이 결여된 개인, 누구? 덕문이의 소시민성과 국가가 농민의 삶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한 풍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독립 직후의 토지 정책에 대한 불신.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네요. 줄거리는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나연이 얼굴 보면은 덕문이라는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겠지만 또 다른 반에서 수업하면은 문덕이라고 하고 있겠지 나는? 한덕문의 인물 형상화. 한덕문은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아버지 생원과 달리 허황되고 해픈 인물입니다. 살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술과 노름으로 빚지고 땅 팔고요. 해방되자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 품다가 좌절되자 국가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표출합니다. 한문덕의 게으른 성품과 왜곡된 국가관은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한덕문이만 풍자의 대상이냐? 아니죠. 포인트 두 번째, 풍자의 대상. 한덕문이는 풍자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실도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됐고. 여기죠. 해방 이후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이 배를 불리는데 하층민은 토지 정책에서의 소유되고 있는 상황. 이것도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야말로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제목은 논 이야기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논이 중요할까? 산업화 이전까지 논은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생계 유지 수단이죠.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고요. 일제강점기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유랑민이 되고 소작농이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나 친일파가 가지고 있었던 농토를 어떻게 몰수하고 재분배하냐는 중요한 과제였고요. 해방 직후 국가가 실시한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나타나 있는 배경 지식은 결국에는 이어서 붙이면 그냥 전체 줄거리예요. 꼭 읽어보셔야 되겠고, 최만식 선생님은 풍자소설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제목 정도만 기억해 볼게요. 레디메이드 인생, 치수, 태평천하, 탕류, 논이야기, 민족의 죄인, 미스터방, 뭐 요 정도? 그래서 제목 정도는 알아두자 라는 것들. 친일 행위에 가담했던 자신의 행위에 비판을 담은 민족의 죄인인데 이게 정말 반성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정주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에 친일파 하면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서정주, 뭐 추천사, 뭐 이런 것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그랬었거든. 좀 친일파로 살았지만 정말 사죄하고 그러면 좀 용서해 줄 만한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웬만해서는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잠시만요. 5, 6, 7, 5, 6 두 페이지죠? 나와 있는 문제 얘네들 6분만 드릴게요. 시작! 타이머 6분.